Recording in progress. 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 근대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제1 주제의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 질서와 식민지화의 위기라는 주제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1904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1910년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배분을 둘러싼 갈등,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860년대나 1870년대 초가 되면 우리나라를 식민지 또는 선점하기 위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관심을 가지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미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하나는 프랑스는 병인양요, 미국은 식미양요를 일으켜서 조선을 식민지 또는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인양요와 식미양요는 프랑스, 미국의 패배로 끝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1860년이나 1870년대 초에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면 조선 내부 의 질서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근대 문명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가 일본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일 수호 조규를 통해서 조선은 드디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아이패드랑 줌을 미러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예, 화면이 더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을, 서구 열강 및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또는 선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탐내기 시작했던 시대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했던 바로 1880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가 되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각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나라는 크게 예, 세 나라가 있죠. 첫 번째가 러시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일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청나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식민지를 하기에 유리했느냐를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이건 프랑스 사파인데요. 자, 우리가 프랑스 사파를 잠시 보러 가면 자, 그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조선을 선점권을 가지는 또는 식민지화에 유리한 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데, 자, 여기는 딱 봐도 여기에 뭐라 돼 있습니까? 러시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옷을 딱 보면 이거는 당연히 어딥니까? 일본이죠. 그리고 여기를 옷을 딱 보면 여기가 어딥니까? 청나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REE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가 어디냐면 조선입니다. 예. 비극이죠, 여러분. 사파이긴 한데 한 나라를 물고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낚시놀이인데 낚시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그쵸? 예. 전쟁 또는 예. 충돌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낚시놀이니까 낚싯대를
물고기 근처에 갖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고기 근처에 갖다 댄다라는 건 그 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일본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 엣지가 있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본이죠.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봤을 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에 가장 지금 한 발자국 앞서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가 청나라고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과 청나라는 낚싯대의 찌 사이가 여기 말씀드렸죠. 가깝다 멀다 상당히 예 가깝죠 두 나라다. 이 근소한 차입니다. 자 반면에 러시아를 보시면 아직까지 낚싯대를 뭡니까 피지도 않았죠. 찌가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뭐하다 거리가 멀리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는 조선을 식민지로 하려 아직 식민지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과 청나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걸 표명했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일수호 조규가 있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있죠. 반면에 러시아는 간접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을 러시아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정치적 액션이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1880년대는 조선을 식민지 또는 선점하려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잘 활용했다면 예, 식민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과 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그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좁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 유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조선을 두고 두 국가가 물리적인 충돌, 즉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는 팽배해졌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사파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현실화됐죠. 그 현실화된 것이 1894년에 일어난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일 전쟁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발발이 됐지만 전쟁은 언제든지 예측될 수 있었다. 그게 1895년일 수도 있고, 예, 1897년일 수도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바로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890년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90년대 를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자, 1890년대 특히 우리가 1894년 이후 특히 청일 전쟁 이후 시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80년대에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뭡니까? 상당히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청일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나라의 패배로 예, 끝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힘의 균형 관계가 붕괴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청나라가 조선의 종속국임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와 일본이죠. 그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유추하느냐? 청일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일본이 역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립이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중에 현실적인 대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1892년에 일어난 삼국 간섭이고 충돌은 전쟁의 형태로 일어난 바로 1904년에 일어난 무슨 전쟁입니까? 러일 전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국 간섭은 러시아가 승리를 했고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우리는. 1895년 삼국 간섭 이후, 그리고 1896년에 있었던 아간 파천 이후가 되면 바로 대한제국, 즉 조선 내에서 조선에 대한 선정권을 높여가던 나라는 러시아고 상대적으로 그 선정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겨가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1904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일본은 청일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일본의 자그마한 도시였던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모노세키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국제 질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과 러시아가 100년 넘게 이어왔던 더 그레이트 게임의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예, 재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이 일본을 영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영일 동맹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동맹국으로 만듦에 따라서 더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영국이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역시 만들어졌고, 일본 역시 이제는 패권 국가 1등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했던 조선을 안전하게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에 주도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으나 결국엔 삼국 간섭에서는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 청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일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죄송합니다. 청나라 텐진에서 텐진 조약을 마느냐면은 맺게 됩니다. 그 텐진 조약의 결과 10여 년 동안 조선 내 선정권은 청나라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텐진 조약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과 일본은 조선 반도에서 즉시 철수한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됐던 텐진 조약의 조항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 청일 양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 고문을 파견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이 일본 조항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훗날에 조선에 출병을 할 때는 상호 통지해야 한다. 그쵸?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청일 전쟁의 직접적 발발이 일어나게 되는 문구는 바로 이거 상호 통지입니다. 예. 그래서 1894년에 고종이 동학농민군이 전주까지 쳐들어와서 화약을 맺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쵸? 예, 이 국방력이 약했던 고종은 예,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예, 조선의 국왕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형태로 군대가 파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많으냐, 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청이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직접적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예, 일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으나 일본 역시 이 텐진 조약의 내용에 나와 있는 상호 통지를 기반으로 해서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계기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1차 동학국민전쟁입니다. 자, 제1차 동학국민전쟁이 2월 1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나라군이 예, 6월 달에 아산만에 착륙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6월 6일이 딱 되면 전주하약이 예,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종이 정세 판단이 어려웠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죠. 그리고 난 뒤에 딱 3일 뒤에 여러분, 딱 며칠? 3일 뒤에 일본이 뭐냐면 인천을 상륙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청나라군의 아산만 상륙과 일본군의 인천 상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왜 불법이냐라고 했을 때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지, 그쵸?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는 구원을 요청했지만 일본에게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일본군이 조선 내에 진주하려면 당연히 조선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일본은 조선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뭐냐면은 강제로 7천 명의 군인을 상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뒤에 일본군은 청나라에게 7월 19일 날 5일 내에 철수를 권고합니다. 그럼 당연히 청나라군은 나갈 리가 없죠.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일본은 바로 이 6월 9일에 상륙할 때부터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목적과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기 전 이틀 전에 우선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자, 청일 전쟁이 터지면 청나라 군은 예, 어느 나라를 도와줄까요? 그쵸? 당연히 청나라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쵸?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 영토도 아닌 조선 영토에서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전초 작업으로 예, 경복궁을 미리 점령해서 예,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정치 관료들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오늘날 바로 경기도 평택 일대에 있던 풍도에서 이루어진 풍도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풍도해전에서는 예, 일본군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습 공격이니까요. 당연하죠. 일본의 군사력이나 또는 일본의 해전의 전술 전략이 뛰어난 측면도 있었지만, 예,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속에서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 마지막으로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일본입니다. 예, 요 전쟁과 관련해서는 영상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바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청나라 또는 일본은 이거를 청일 강화 회담 또는 일청 강화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이홍장이 와서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바로 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상당히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중에서 되게 웃긴 조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웃긴 조약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를 딱 보세요. 자, 첫 번째 조항이 청원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한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조선은 원래 자주 독립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두 나라가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서로 청나라가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왜 이 조항을 제일 먼저 넣어놨겠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 해석할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수업을 이 갑신정강을 할 때 자주 독립국과 관련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항은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선은 청의 종속국이라는 거예요. 자, 조선이 청의 종속국이면 그쵸? 일본이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은 일본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쵸, 여러분. 대상 국가는 조선이 아니죠. 어느 나라와요? 청나라죠, 청나라. 여러분, 청나라는 예, 근대 시기에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있죠. 그쵸? 청나라는 여러분 19세기 중엽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예, 잠시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까지 패권을 뭡니까? 빼앗겼을 뿐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겠지만, 그쵸? 제2의 청일 전쟁, 제3의 청일 전쟁, 제4의 청일 전쟁을 하면 일본이 오히려 전쟁에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당시 일본의 국력은 청과 두세 차례의 국제전을 치를 만큼 국가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쵸? 그리고 일본이 최종적으로는 청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있었지만 우선은 바로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은 청의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게 규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청의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건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싸워야 될 대상국은 누구겠습니까? 일본 vs 청나라가 아니고 조선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청나라하고 싸울래요? 조선하고 싸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식민지로 만들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의 일본 조약의 일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일본이 수월하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섬, 평후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과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 제도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게 할량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 내용이 딱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죠. 그쵸? 근데 일본의 식민지가 지금 어디에 만들어진 겁니까? 중국 영토 일부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나라가, 그쵸?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러시아가 탐냈던 청나라 영토 일부를 가지는 걸, 예, 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찬성했을까요? 아니면은 속된 말로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후자입니다. 즉, 서구 열강의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 견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바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항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꼭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조항은 청국은 일본국의 배상금 2억량을 제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 이 량이라는 화폐 단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앞에 여러분, 2억은 지금 화폐 단위로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쵸? 그러면 이 2억량을, 예, 얼마 정도 당시에 큰 금액이냐라고 했을 때, 청나라 예산의 3년치입니다. 그리고 일본 예산의 4년치 반입니다. 그러면 전쟁 한 번 잘해서 일본은 국가 운영의 예산 4년치 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속된 말로 전쟁에서 부자가 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예, 걱정하고 그다음에 항상 우려 있는 시선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대 시기에 강대국으로 성장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 발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러일 전쟁, 청일 전쟁과 같은 전쟁을 통해서, 예,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이영량의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했을 때 러일 전쟁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영량이 없었다면 일본은 러일 전쟁을 치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항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조항은 청나라의 사스, 충칭, 수저우, 항저우를 개항한다. 그 다음에 일본 선박이 장강과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을 용인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름이 들어봤을 도시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충칭,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트 그룹인데, 지금은 그 그룹이 조금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약한데, 옛날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룹이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마윈이, 예, 회장으로 있었던 그룹이죠. 그 그룹에 본사가 있었던 항저우, 그쵸? 그럼 여기 나오는 사스, 충칭, 수저우, 항저우는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예, 장강 일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강의 중상류 지역에 위치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웃기잖아요, 여러분. 왜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예, 1번, 2번, 3번을 넣는 건 당연한데 왜 4번을 넣었을까? 예, 장강의 중상류 지역에, 예, 일본인들이, 예, 저펜타운을 형성하고 거기서 뭡니까? 물건도 사고 팔고 거주해서 살 수 있도록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일본이
잠시만요, 여러분. 어, 적어도 일본이 청나라를, 아, 일본은 청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모노세키가 여기 있죠.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 그리고 야마구치에 보시면 여기 하기라고 나와 있죠. 요 하기에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요시다 쇼인입니다. 예. 이분이 주장한 논리가 그 유명한 정한론이죠. 일본이 강대국이 되어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서구 열강처럼 강대국 패권 국가가 되는 거고 패권 국가는 식민지를 가져야 된다. 그럼 어디를 식민지로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조선을 식민지로 가져야 된다. 라는 이 정한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우익의 정치적 근거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야마구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수상이었던 아베의 이 국회의원 아베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냐면 이 야마구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던 예, 예,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요 체결했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춘범루라고 한자로 적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슌판루인데 이 춘범루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지금 향나무 있는 데 있죠. 요 앞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봄에 되면 일본 사람들이 요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뭐냐면은 놀아요. 그래서 봄바람이 부는 날 바다에 떠 있는 이제 배를 보면서 유흥을 즐기는 건물 이렇게 해서 요 이름이 춘범루입니다. 요게 뭐냐면 고급 요리집이에요. 음.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유명했냐면 보고가 되게 유명했어요. 보고.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뭐를 좋아했느냐? 보고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단골집, 그러니까 이토의 단골집이 바로 이 춘판루입니다. 그래서 이 춘판루에서 본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청나라 대표로 갔던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홍장입니다. 이홍장. 예. 그래서 이홍장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한쪽 눈을 실명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되는 지도가 바로 요 지도입니다. 자, 요 지도가 바로 일본이 청일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클럽이라고 돼 있죠. 클럽. 이 클럽은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원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국주의 국가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보세요. 요게 문이지 않습니까? 문. 그쵸? 그러면 문 안에 지금 일본이 딱 들어와 있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서양 사람들은 드디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걸 뭡니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사실 청일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요 뒤에 보시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딱 봐도 이거는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죠. 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러시아는 아직까지 제국주의 국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포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과 같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인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일 전쟁이 끝난 영향력을 보면, 자, 그중에 청일 전쟁이 미친 영향력을 보면,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조선 내에서는 당연히 친일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보 개혁이 재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 1등이었던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패권의 순서가 바뀌죠. 더 퍼스트가 일본, 더 세컨드가 청나라, 그 다음에 꼴찌가 우리 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시모노세키 조약의 1번 조항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대상 국가였던 청나라가 탈락하고 러시아만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드디어 일본은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로 첫 발을 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파트너로 성장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일어난 의야단 운동, 그 다음에 패권국가 1등이었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동반도가 여기입니다. 요동반도. 이 랴오둥반도를 누가 탐냈냐면 러시아가 탐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항이 필요했죠. 근데 이 일대 지역도 부동항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차지하면 이렇게 예, 태평양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 랴오둥 반도를 러시아가 탐냈는데 그걸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들고 가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삼국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삼국 간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세구 제국주의 열강의 청나라 영토 배분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일부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서양 국가가 독점한 청나라 영토를 일본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영토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반발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죠, 독일.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바로 뭐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삼국 간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일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죠. 그쵸? 그러면 딱 보면 이 지금 모자 쓰고 있잖아요. 모자 하면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그쵸? 그 다음에 이 당시 이게 독일이고 이게 뭡니까? 프랑스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랴오동 일대 지역을 주고 드디어 이 삼국 강섭이 일어난 사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참여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 간섭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삼국 간섭이 성공하면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뭐냐니까 성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더 그레이트 게임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그레이트 게임은 영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삼국 간섭의 내용은 여기 딱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딱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삼국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딱 며칠이 걸렸어요, 여러분?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이 중국의 식민지를 가지는 걸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삼국 간섭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되겠죠. 답변을. 왜냐라고 했을 때 삼국이 일본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청의 소유 수도에 대한 항구적 위협일 뿐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네 야우등 반도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빨리 결정해.
내가 만약에 가진다고 결정하잖아. 그럼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막바로 전쟁하자. 두 번째가 야, 반납하자. 야, 우리 평화적으로 회담하자. 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결정된 게 몇 번이냐라고 했을 때 2번입니다. 2번. 예.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 환부회답서라는 걸 씁니다. 환이라는 건 되돌려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되돌려 주는데 야, 우리가 공짜로 되돌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라라고 해서 예, 배상금 3천만 냥을 다시 주게 됩니다. 예.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일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예,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삼국 간섭이 뭡니까? 성공을 거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조선 정부입니다. 조선의 예, 관료들이에요. 그러면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일본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쵸? 알 수 있죠. 적어도 누구 편은 안 들어야 된다. 예. 일본 편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예, 당연하죠. 그래야 조선을 지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쵸? 말짱 헛것인 전쟁이 돼버리죠. 청일 전쟁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조선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어난 게 무슨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 을미사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의 영향을 보시면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패권이 축소됐죠. 당연하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되었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정책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선 입장에서는 예, 친일파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친일파 세력을 약화시킨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명성왕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래 명성왕후는 친일 세력이었는데 친러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이 컸겠죠. 그리고 위기감이 크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명성왕후를 죽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뭐다? 또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그 공사가 누구냐면 미우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미우라 공사의 대조선 정책을 보시면 이 당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본 혼자 조선을 식민지로 한다. 이게 1번. 두 번째가 공동보호국으로 한다. 이게 2번. 이게 중립발언이죠. 세 번째가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좋게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분할 점령. 근데 그중에서 일본이 선택한 건 1번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00년대가 됩니다. 자, 1900년대가 되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힘의 충돌이 가져온 조선의 불안한 미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의 힘의 충돌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청일 전쟁 이후가 되면 네, 러시아와 일본의 뭡니까? 전쟁은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가 터집니까? 바로 러일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힘의 충돌이 아니고 국제 또는 세계 질서에서도 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1892년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예,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더 그레이트 게임은 1813년부터 1907년까지 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더 그레이트 게임은 러시아 대 역사 왜곡할 뻔했네요. 영국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 여기 누가 들어가는 겁니다. 프랑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894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청일전쟁이 터졌죠. 그다음에 1895년에 무슨 간섭이 있습니까? 그죠? 삼국 간섭이 있죠. 그쵸? 자, 근데 그리고 난 뒤에 1896년에 청나라와 러시아가 밀약을 맺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느 나라가 포함이 됩니까? 청나라가 예, 포함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1899년이 되면 러시아와 프랑스가 또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삼국 가습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도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이 약합니까? 상대적으로. 영국이 힘이 약하죠. 그럼 영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죄송해요. 선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일본이다. 그렇죠? 그러면 힘의 관계가 상당히 뭐합니까? 팽팽하게 지금 나눠지게 되었죠. 그럼 이 팽팽한 힘의 관계가 그쵸? 어디서 충돌된 겁니까? 그쵸? 러일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러일 전쟁은 조선을 식민지로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마지막 전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자, 그중에서 이제 이름 보시면 일본 자, 영일 동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일 동맹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바로 일본 패권국가 영국과 손을 잡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일 동맹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동맹이 제1차 영일 동맹입니다. 1902년에 맺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왜냐하면 의아단 운동 직후에 몇 개, 의아단 운동 직후에 체결하게 됩니다. 자, 기간은 무려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5년입니다. 1902년부터 1907년까지. 그쵸? 자, 특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국이 청을 식민지로 가지는 걸 인정해 주고, 예. 다시. 일본은 영국이 청나라를 식민지로 가지는 걸 인정해 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가지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영국이 일본에게 먼저 제안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조항을 제가 갖다 놨죠. 6개 조항 중에 4개 조항이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건데, 첫 번째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다. 그쵸? 그리고 개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를 지킨다?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전쟁을 할 경우에 또 뭐 할 수 있다? 참전할 수 있다. 그쵸?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해요? 러일 전쟁이 그쵸? 지속되잖아요. 계속 동안 교전이 되잖아. 그럼 우리겠다는 거예요. 영국도 일본 편에서 전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러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메이드 인 UK입니다. 즉, 영국제 무기, 영국제 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제의 군수물자를 일본이 수월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 영일 동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2차 영일 동맹인데, 제2차 영일 동맹은 1905년에 체결합니다. 이제 여러분, 1905년 8월 달은 거의 러일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일 전쟁 막바지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일본의 우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츠모스 조약, 러일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을 끝나기 한 달 전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대국인 러시아와 전쟁에서 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탐내는 식민지를 확고하게 영국의 영토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확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도도 중앙아시아도 영국의 영토로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일본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 패권 국가 1등인 영국과의 뭡니까? 동맹국 기간이 길어지는 건 일본에겐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일본이 그쵸? 영국이나 프랑스, 죄송합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편에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딱 답이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제3차 영일 동맹은 1911년에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지속된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지역은 조선, 청나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웃기죠. 러일 전쟁인데 일본 안에서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선과 청나라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은 단순히 여러분 국방력을 비교하면 러시아가 이겨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병력이 50만, 일본은 뭡니까? 30만이죠.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더 많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많죠. 자, 전함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51만 톤, 여기는 26만 톤. 약 두 배 정도 누가 더 많습니까? 예, 러시아가 많죠. 그쵸? 근데 여러분, 사망자를 보세요. 일본은 8만 명, 러시아는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5만 명이 죽었죠. 그러면 사망자는 누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일본이 더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러일 전쟁은 일본이 쉽게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예, 일본이라는 나라에 국민들이 사력을 다해서 이긴 전쟁이 뭐다?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의 국가 예산의 무려 24%가 러일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일본은 사력을 다해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제작된 러일 전쟁 관련되는 그림인데 여러분, 그쵸?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지속되면 어떤 나라든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1894년부터 그때 1904년이잖아요. 무려 몇 년간 10년 이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 했죠. 의아단 운동에 참여했죠. 그다음에 러일 전쟁까지 했죠. 그러면 10년 넘게 전쟁을 하면 아무리 일본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쵸? 당연히 전쟁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전쟁을 이길까 말까인데, 그쵸? 그러면 이 일본 국민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사진 두 컷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를 딱 보면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러시아 군인입니다. 그다음에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 있죠. 그- 이거는 일본 군인입니다. 일본 군인. 그럼 보시면 러시아 군인은 지금 일본인이잖아요. 일본 민간인. 그럼 러시아 군인이 일본 민간인을 지금 군홧발로 짓밟고 있잖아요. 그럼 이 러시아 사람들은 침략자죠. 침략자. 그쵸? 그다음에 뭐냐면 야만이에요. 야만. 반면에 여러분, 일본인을 보세요. 일본인은 피해자야.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지금 요 적십자 요 지금 완장을 차고 있잖아요. 여기에 파란색이 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뭐야 이게 다 부상병이잖아, 부상. 그쵸? 그러면 일본 군인은 적인 러시아 군인을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문명인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문명과 야만의 프레임으로 보면 일본이 이겨야 되는 전쟁.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느냐. 일본은 이런 그림 자료나 그 다음에 뭐 음악이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일본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안에서는 러일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반전 분위기가 줄어들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일본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러일 전쟁을 성공리에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은 이 서구 열강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과 관련되는 사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사파를 통해서 러일 전쟁 전반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러일 전쟁이 일어난 목적. 뭐, 여러분은 당연히 목적은 알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조선에 대한 두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이죠. 그쵸?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파들인데, 자, 여기 딱 보시면,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딱 봐도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코스염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뭔가 과일을 따고 있잖아요. 그쵸? 이 과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식민지예요, 식민지. 또는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쵸? 그러면 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여러분? 조선이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밑에서 뭐 합니까? 예, 가지는 걸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총을 들고 있겠다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식민, 이 조선을 일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걸 그린 사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딱 봐도 이분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이 딱 봐도 모자를 딱 보면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쵸? 지금 딱 봐도 이게 어디입니까? 조선이죠.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조선을 지금 뭐로 그렸습니까? 그쵸? 나이 많은 노인으로 표신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줄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연세 많으신 노인 조선은 왜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예,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할 수 있겠죠. 자, 그쵸? 그럼 이게 딱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 조선을 두 국가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요게 일본 영토입니다. 그쵸? 요게 중국 영토예요. 예. 그리고 요 지금 이렇게 노인 있죠, 노인. 요게 지금 KOREA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조선입니다. 지금은 조선을 밟고 일본이 총을 들고 뭐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중국 영토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열강은 알았습니다. 이 당시 러일 전쟁을 통해서. 아, 일본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면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겠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쵸? 뭐, 요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 보시면 예,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이겼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러일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은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의 충돌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나와 있는 영일 동맹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일본, 그다음에 이게 바로 뭡니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요 바로 앞에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 일본은 어디? 조선을 식민지로 하겠다는 거죠. 요게 제1차 영일 동맹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일본이 영일 동맹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림.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손잡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러일 전쟁 당시에 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게 러시아잖아. 이게 어디에 일본이죠. 이게 어디예요? 영국이죠. 그 다음 이게 어딥니까? 미국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미국이 훗날에 러일 전쟁 중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게 어디예요? 러시아죠. 이게 어디예요? 조선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이죠. 이게 어디예요? 청나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러일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무슨 국가라 불러요? 불공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공 국가인 러시아와 그쵸? 그 다음에 일본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요 앵글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앵글로 섹슨족이 누굽니까? 바로 영국이잖아요. 그다음에 요 뒤에 딱 보시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프랑스가 있죠. 여기 프랑스. 자,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슨 조약을 체결합니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머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예. 그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 되게 재미납니다. 자, 첫 번째 조항을 딱 봐야 되는 게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해 지도, 보호,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보호가 붙는 거. 그래서 을사보호늑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러일 전쟁 중에 드디어 미국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여러분, 몇 암인데 이 포츠머스 도시에서 매년 뭐를 하냐면 행사를 합니다. 축제. 예, 축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평화축제입니다. 평화축제. 왜 평화축제냐? 러일 전쟁이 자기 도시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축제 지금도 합니다. 예. 국제적으로 보면 러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화가 도래했잖아요. 그쵸? 근데 조선의 입장,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러일 전쟁이 끝났다는 건 우리나라가 결국에 식민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남의 나라가 식민지가 됐는데 저 나라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고 평화 축제를 하는 게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 19세기, 20세기의 서양 제국주의가 서양 이외의 국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믿는데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가지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이 독립되고 난 뒤에 미국은 하나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죠. 그게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들어봤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몰로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몰로주의를 통해서 미국은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19세기까지 이 외교 정책을 고수했어요. 근데 이 몰로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 정책을 하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되긴 하는데, 패권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몰로주의를 파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로주의를 파괴한다는 건 뭐냐? 바로 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지역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가지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식민지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스페인과 바로 미국이 필리핀을 두고 일으킨 바로 스페인 미국 전쟁 또는 미국 스페인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국은 이겼죠. 그렇죠. 이기고 나니까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이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식민지를 가지는 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신생강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걸.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떠오른 신생강국에서 패권 국가라고 하고 있는 일본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야, 우리 빅딜 하자.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필리핀을, 그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서로 인정해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믿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1860년대부터 그쵸? 지금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쭉 살펴봤잖아요. 요건 우리가 일본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1853년부터 그쵸? 러일 전쟁이 끝나는 1905년까지 이런 거예요. 1853년입니다. 이때 미국의 페리 제국에게 강제로 문호 개방하잖아요. 그래가 1905년에 뭐가 끝납니까, 여러분? 러일 전쟁이 종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더하면 몇 년입니까? 47 더하기 5 하면 52년이잖아요. 52년. 52년 동안 일본은 뭐를 깨닫게 되었느냐?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민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바로 조선을 쉽게 식민지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조선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우리가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주로 10년 단위, 그리고 1890년대와 1900년대에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데 이번 일본 조선을 단계적으로 식민지화 시키다는 우리 수업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